네, 안녕하세요. 한때 미대생입니다. 오늘은 공사비 급등의 트리거가 될 것이다 라고 우려를 받고 있는 책임, 준공, 확약이라는 계약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뉴스에 조금이나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책임 준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기사를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기사가 2024년 5월 기사인데요. 2024년 초부터 책임 준공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야 된다라는 말들이 경제 기사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책임 준공 확약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지어지는 구조에 대해서, 계약 관계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으로는 건물을 지을 때, 아파트를 지을 때 건설사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크게 생각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사가 건축을 해서 판매, 분양을 한다. 이 모든 건물의 건축 과정을 건설사가 주도해서 진행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하지만 현실에서 이뤄지는 부동산 건설 PF와는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건설사 PF의 구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제게 질문을 하신다면 실제 부동산 건설 과정은 시행사, 시공사, 대주단, 크게는 이 세 가지 회사들이 계약을 맺어서 진행을 해 나간다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먼저 시행사는 돈을 빌려서 사업이라는 걸, 부동산 PF라는 걸 진행을 한다. 그래서 시행사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시공사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건설사들, 돈을 받아서 건설을 진행하는 사람들을 시공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대주단은 뭐냐 하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회사다. 한마디로 은행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제가 개념적으로만 설명해 드리면 이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돈의 흐름을 기준으로 이 세 개의 회사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겠다. 이런 사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지으려면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죠? 바로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결론과 이어지게 될 텐데요. 이때 시행사는 돈을 빌려서 사업을 진행한다. 돈이 없기 때문에 대주단이라는 사람들한테 가서, 대주단이라는 회사에 가서 대출 좀 해달라. 한마디로 은행에서 대출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 이걸 보니까 이 시행사는 돈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건설 기술도 없는데 내가 너를 뭘 믿고 대출을 해주냐라고 반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행사는 시공사한테 내가 대주단한테 돈을 받으면 너한테 일감을 줄게. 그러니 보증 좀 서줘.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공사는 미래의 나의 수익을 기대로 내가 건물을 지을 거야. 네가 시행사한테 돈을 빌려주면 내가 시행사한테 돈을 받아서 건물을 지을 거야 라고 보증을 서는 책임, 준공, 확약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대주단, 은행은 시행사가 예를 들어서 망해도 시공사가 2차 보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안정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증이 있으니 대출을 승인해주는 이런 구조로 부동산 PF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책임, 준공, 확약이라는 건 일종의 보증인데요. 시행사가 돈을 빌려달라고 은행, 조금 유식하게 대주단에게 요청을 할 때 건설사인 시공사가 일정 부분 보증을 해주는 계약이다. 이게 책임, 준공, 확약이다 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책임, 준공, 확약이라는 계약을 일종의 보증을 서게 되면 시공사는 약속한 기간 내에 건설을 완료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생길 경우 예상 기간 내에 공사를 못하거나 지연하게 된다면 이 책임은 건설사에게 넘어가서 미회수 대출 원금 및 미수 이자를 대주단에게 지급해야 되는 일종의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렇게 책임 보증 확약이라는 걸 하고 시공사가 건설을 시작한다. 예를 들어서 2022년 1월에 착공, 건설을 시작해서 2024년 3월에 준공, 건설을 완료하겠다는 책임 준공 확약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해 보는 거죠. 건설 기간 중에 코로나19라는 게 도달하거나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면서 건설사가 통제할 수 없는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겨서 준공이 지연되면 이 책임을 누가 지어야 할까? 건설사 책임이 아닌 외부 돌발 변수로 인해서 건설이 지연되면 책임은 시공사가 지어야 되나? 대주단이 감안을 해야 되나? 이런 책임 소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코로나 등 불강력 사유로 인해서 책임 준공이 지연이 돼도 불가항력의 사유가 아니다. 그래서 책임 준공 지연으로 인한 모든 피해를 시공사가 감당해야 된다. 이런 판결이 2024년 7월에 나오게 됩니다. 책임 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한 건설사가 채무를 인수를 하게 되자 불가항력적 준공 지연이라며 소송에 나섰는데 법원이 기각을 했다. 책임 준공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가 많은 부분에서 독박을 써야 된다라는 일종의 판례가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시공사는 이런 판결 이후에 대응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는 이 건설, 착공에서 준공까지 기간 중에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공사비를 책정을 했다면 앞으로 이런 판결 이후에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미리 가정하여 공사비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서 공사기간 증가가 예상되고 공사기간 증가에 따라서 공사비도 따라서 인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책임 준공 확약이라는 일종의 보증 관계 때문에 공사비가 급등할 것이다 라고 우려하는 대다수의 시선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요즘 건설비 책정의 과정, 왜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이차를 하지 않는지 이 이유를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지인분들과 나누다 보면 책임 준공 확약이라는 건 이해를 했다. 그러면 책임 준공 신탁이라는 건 이건 또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책임 준공 신탁이라는 건 책임 준공 확약과 거의 비슷한 구조로 이어진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이 세 가지 당사자들이 크게 세 분야의 건설 담당자들이 시행사와 시공사가 묶여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건설사가 시행까지 같이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건설사가 대주단에게 돈 빌려줘 라고 요구했을 때 대주단은 똑같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널 뭘 믿고 내가 돈을 빌려주냐 라는 거죠. 그러면 시행사와 시공사 이 묶음은 신탁사라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이 신탁사에 찾아가서 내가 너한테 신탁 수수료라는 걸 줄게, 보증을 서줘 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요. 이 신탁사는 대주단에게 시행사, 시공사가 망하면 내가 대신 준공을 하겠다라고 일종의 또 보증을 하게 됩니다. 신탁사가 건물을 완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보증, 이걸 책임 준공 신탁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책임 준공 신탁으로 신용을 보강하면 대주단은 보증이 있으니까 그래 오케이 대출 해줄게 라고 부동산 프로젝트의 자금 대출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사업에 따라서는 시행사가 따로 있고 시공사가 분리되어 있지만 대출 금리나 사업의 신속성을 위해서 신탁사를 끼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신탁사가 끼게 되면 신용이 보강이 되면서 대주단에게 대출을 좀 더 빠르게 낮은 이자로 대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을 내어드리자면요. 책임 준공 확약이든 신탁이든 둘 다
돈을 빌리기 위한 일종의 보증의 과정이다, 신용을 보강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이 책임준공 확약이나 신탁이 예측이 어려운 변수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행사가 망하거나 시공사가 망하는 케이스, 또 준공이 지연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시행사가 망하면 시공사가 그 의무를 대신해야 되고, 시공사가 망하면 신탁사가 그 의무를 대신해야 된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건축비가 상승하거나 신탁사의 리스크가 확대되는 구조적인 단계에 진입해 있다, 이렇게 현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최근에 부동산 신탁사 책임 준공 기한이 집중된다, 그래서 우려가 된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부동산 신탁 책임 준공 기한이 도래하면 부동산 신탁사 재무 안정성에 경고음이 커진다. 왜냐하면 시행사가 자체적인 돈을 들여서 이 준공에 대한 책임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으로 경제 뉴스를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죠. 오늘 제 영상이 부동산 PF 구조에서 책임 준공 확약이라는 게 왜 필요한 건지, 그리고 책임 준공 확약이라는 게 왜 건설사나 신탁사에게 재무적인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는 것인지 라는 점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어 드렸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유용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때 미대생이었습니다.